비행기가 공중에서 연료를 버리는 것을 fuel dumping 또는 fuel jettison이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아까운 연료를 하늘에 버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여객기들은 maximum takeoff weight와 maximum landing weight가 다릅니다. 이 두 중량이 다른 이유는 땅에서 제법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륙에 비해 착륙은 땅에 닿을 때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 충격은 비행기의 무게와 강하율에 비례합니다. 착륙 시 정상적인 강하율을 전제로 기체에 손상 없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설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maximum landing weight입니다. 보통 maximum landing weight는 maximum takeoff weight보다 더 적은데요. A320을 예로 들면 maximum takeoff weight가 77.4톤, maximum landing weight가 64.5톤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maximum landing weight보다 더 무거운 상태에서 이륙한다면 착륙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연료입니다. 연료는 비행기 무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륙할 때 비행기 무게가 maximum landing weight를 초과했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면 자연스레 연료가 소모되어 maximum landing weight 이하가 됩니다. 이러한 maximum landing weight 초과 이륙은 주로 먼 거리를 비행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maximum landing weight를 초과한 상태에서 회항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중요 장치의 고장 혹은 갑작스런 승객의 의료 사태가 대표적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fuel jettison을 통해 연료를 버림으로써 비행기의 무게를 maximum landing weight 이하로 낮추고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는 fuel jettison을 마치 흔하고 일반적인 절차처럼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fuel jettison은 매우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비상사태에서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애당초 비행기 연료는 제티슨을 할 필요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탑재됩니다. 예를 들어 이륙 시 비행기의 무게가 maximum landing weight 플러스 트립 퓨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 비행기가 이 무게를 초과하여 이륙하고 목적지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한다면 딱 트립 퓨얼만큼만 소모하게 되므로 착륙 시 maximum landing weight를 초과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연료가 남아서 제티슨을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aximum landing weight 플러스 트립 퓨얼은 최대 허용 이륙 중량 아그토우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아그토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는 보통 날개 속에 있기 때문에 연료가 배출되는 제티슨 노즐 또한 날개 쪽에 있습니다. 분사된 연료가 날개에 닿지 않도록 노즐은 날개 끝 또는 플랩 서포트 페어링의 끝에 위치합니다. 혹여나 제티슨된 연료가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낮은 고도에서 연료를 버렸기 때문이죠.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는 퓨얼 제티슨을 할 수 있는 최소 고도를 지상 6000피트로 잡아놓았습니다. 방출된 연료는 분당 500피트 정도의 강하율을 갖는데요. 6000피트면 땅에 떨어지기까지 12분 정도 걸리는데 연료가 대기 중에 모두 증발할 정도로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항마다 혹시라도 제티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제티슨 구역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여객기가 제티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거리 비행기인 A320이나 보잉 737과 같은 소형기들은 제티슨 시스템 자체가 없고 주로 연료를 많이 싣는 중장거리 비행기들이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제티슨을 하지 못하는 비행기가 맥시멈 랜딩 웨이트를 초과한 상태라면 어떻게 착륙해야 할까요? 위급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급하지 않다면 공항 주변에서 채공을 하고 연료를 소모한 뒤에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발 여객기의 한쪽 엔진이 고장으로 꺼진 경우도 이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엔진이 꺼진 것은 경미한 고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엔진이 2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리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착륙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엔진에 화재가 났는데 진압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의료 지원이 즉시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오버웨이트 랜딩이라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아까 착륙 시 충격은 비행기의 무게와 강하율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행기가 무거운 상태, 즉 맥시멈 랜딩 웨이트를 초과한 상태라면 강하율을 최소로 하여 비행기에 큰 무리 없이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버웨이트 랜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맥시멈 랜딩 웨이트를 초과하여 착륙한 것이므로 정비사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퓨얼 제티슨 시스템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은 미국 법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뒷배경이 있습니다. 1950년대 제트 여객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 항공청 FAA는 Maximum Takeoff Weight와 Maximum Landing Weight의 비율을 1.0으로 정해놓고 만약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퓨얼 제티슨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법이었죠. 1960년대에 보잉 737과 DC-9과 같은 단거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비행기가 등장했고 이 비행기들은 연료도 적게 싣기 때문에 1.05 비율이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제트 엔진의 성능이 점차 좋아지자 맥시멈 테이크오프 웨이트가 증가했고 이 증가된 맥시멈 테이크오프 웨이트만큼 연료를 더 실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랜딩 웨이트는 제자리였기에 비율이 1.05를 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비행기들에겐 퓨얼 제티슨 시스템은 너무 과한 장비였고 이를 달기 위한 생산 비용의 증가도 역시 부담스러웠죠. 앞으로 제트 엔진의 성능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 FAA는 이러한 1.05 비율 제한이 비행기들의 잠재성과 경제성을 해친다고 판단했고 결국 법을 수정했습니다. 해당 법 내용은 CFR 25.1001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긴 한데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발 공항을 기준으로 맥시멈 테이크오프 웨이트에서 이륙, 복행, 착륙을 포함한 15분간의 비행에 소모되는 연료를 제외합니다. 이 무게에서 상승한다 가정했을 때 쌍발 여객기의 경우 두 엔진이 모두 살아있고 기어 다운, 랜딩 플랩을 갖춘 상태에서 3.2%의 상승률을, 엔진이 하나 꺼진 상태에서 기어 업, 어프로치 플랩을 갖춘 상태에서 2.1%의 상승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승을 각각 랜딩 클라임, 어프로치 클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한의 상승률을 충족한다면 퓨얼 제티슨 시스템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률은 엔진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즉 이전 법은 내구성이 중점이었다면 수정된 법은 엔진 성능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320과 보잉 737과 같은 소형 기종들은 연료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무리 없이 법적 상승률을 충족합니다. 그렇게 소형기들은 퓨얼 제티슨 시스템이 없는 것이죠. 중형기 중에서 A330, A350, 보잉 767과 같은 비행기들은 법적 상승률을 충족하기 때문에 퓨얼 제티슨 시스템은 옵션 사항이며 항공사의 요구에 따라 달거나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인 보잉 747, A380과 같은 비행기들은 상황에 따라 상승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퓨얼 제티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safe flight.